2027년도 윤승욱 박사의 공인에게서 상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출제 영역을 분석을 해볼 건데요. 총강에서는 이제 제1강에서 27년도 상법 총칙 부분, 2강에서는 상행위 부분, 제3강에서는 회사법 총론하고 그다음에 각종 회사, 그다음에 제4강에서는 주식회사에 관한 출제 영역을 이제 분석해 보고요. 이 출제 영역을 분석을 해보려고 했던 거는요. 우리가 이제 상법전에서 시험에서 거의 나오면서 분석이 이런 정도 영역을 좀 공부를 해두는 게 좋겠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습을 하고 나름대로 정리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출제 영역부터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제1강을 이제 먼저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상법 총칙 출제 영역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제 영역을 분석하면서는 2027년도에 공인회계사 우리가 그 시험 출제 범위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상법 총칙 상행위가 8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법이 2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그중에서는 이제 주식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공인회계사법, 우리가 외부감사법, 이게 8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음수표법에 대치돼서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이 8문제가 나오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치되는 부분은 8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험에, 기업법 시험에 출제된 거 보면 공인회계사법하고 외부감사법이 25년, 26년도 6문제만 출제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그 회사법이 26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2문제가 더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그 얘기를 나름대로 의견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은 우리가 그 공인회계사법하고 외부감사법이 상법의 영역인 어음수표법을 가져간 거기 때문에 상법 선생님들이 의견을 제시할 때 굳이 8문제를 가져가지 말고 15%만 우리가 니네들이 가져가라. 그래서 6문제만 내라. 이런 어떤 의견을 주장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27년도에도 34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시 이제 32문제로 원래대로 돌아갈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제가 볼 때는 34문제가 상법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업법 문제에서는 상법이 34문제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공부하는 어떤 방법론은 과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론을 좀 중심으로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상법전을 중심으로 시험에 출제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인회계사법이나 외부감사법도 거의 초반부에 상법, 법전 중심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법전 중심으로 내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법도 법전 중심으로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전만 잘 공부를 하면 거의 우리가 이제 그 34문제 중에서 30문제 이상은 우리가 풀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출제 영역을 한번 더 분석을 해보죠. 상법에서 출제 영역입니다. 영역 범위를 보면요. 상법 총칙 3문제, 4문제, 상행위가 4, 5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어떤 경우는 상법 총칙에서도 4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상행위도 네 문제 이렇게 출제되던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상행위는 조문이 좀 많고 뭐 상법 총칙은 45개 조문밖에 없으니까 두 문제도 나오고 세 문제도 나오고 최근에 세 문제 정도 나오고 이러는데 26년도에는 네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원칙적인 건 네 문제지만 조문이 좀 작기 때문에 세 문제 네 문제 정도가 맞겠다 이런 것이고요. 상행위는 네다섯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법 총칙에 관한 문제들은 이론적인 것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상행위에서는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조문이 중심이 더 많은데, 실질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면 상법 조문만 잘 기억을 해도 우리가 일곱, 여덟 문제를 맞출 수가 있고, 일곱 문제 정도는 맞출 수가 있고, 이론적인 것도 우리가 공부를 뭐 굉장히 거창한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10개 년 정도에서 나왔던 기출 지문에 대한 어떤 상법 이론만 공부해도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법 이론은 한 10년 정도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시험에 대비는 이제 또 다시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 3년 내지는 2년 정도의 어떤 순환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법 총칙 세 문제, 네 문제.
그다음에 상행위는 네다섯 문제. 그냥 해설법은 이제 또 다시 이제 나눠보면요. 나머지가 이제 우리가 해설법이 26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 중에 이제 해설법 중에서 이제 해설법 총론 부분이 있고, 각종 회사가 있고, 주식회사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해설법 총론은 과거에 이제 이론적인 어떤 문제가 연결돼서 세 문제, 네 문제까지도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론적인 어떤 문제를 안 내다 보니까 해설법 총론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각종 회사다라고 할 땐 주식회사까지 포함하면 다섯 개 회사죠.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주식회사는 독자적으로 나오니까 거의 많이 안 섞이고 네 개 회사가 섞어서 나오고 많이 나와봐야 세 문제 정도 거의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 회사법 총론하고 각종 회사 다 합해봐야 여섯 문제 이내로 나오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주식회사로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식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인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조문에 관계없는 내용들은 총론 부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총론 부분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고 이론도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회사는 그 5종 회사가 각각 같이 조금씩 들어가서 이제 조문이 들어가서 나오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각종 회사로 나오고 있지만 조문 중심으로 공부를 해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 이제 우리가 각종 회사고 그다음 주식회사의 경우도 뭐 거의 이제는 조문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요. 거의 뭐 판례가 한두 문제 많이 나와봐야 그다음에 이제 이론이 한두 문제 조금 섞어서 나오고 이러니까 거의 26문제 중에서 20문제 이상은 조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 방법론은 결국에는 상법 조문을 얼만큼 잘 우리가 기억을 하고 외우고 그다음에 상법 이론하고 연결되느냐 그다음에 기출 지문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얼마나 잘 추려서 우리가 잘 외우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리가 초시생, 재지생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상법 조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시생들도 상법 조문을 잘 외우면서 우리가 그 상법 이론 조금 우리가 좀 첨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첨부하는 어떤 부분은 기출지문을 통해서 좀 첨부하고 한 10개는 정도만 하면 거의 다 해결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초시생들에게 조금 제시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상법 총칙 상행위가 우리가 168조에 10위까지가 이제 돼 있는데 요거만 외우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럼 요게 7문제 이상은 맞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문제, 두 문제 만약에 다른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기출지문을 통해서 나왔던 이론 정도로 공부해두면 8문제 다 맞힐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식회사의 경우가 과거의 경우는 뭐 17, 18문제로 이렇게 분석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20문제 이상으로 우리가 주식회사에서 출제되고 있고 그 주식회사 중에서도 주식회사의 기간, 주주총회,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요 부분이 7, 8문제예요. 8문제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에 관한 문제를 먼저 외운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막 달달달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머리로 가지면 한 달이면 이건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외우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16문제 정도는 거의 15, 16, 14개, 15, 16, 그리고 이론적인 어떤 부분은 우리가 기출지문을 통해서 조금 더 정비해두면 거의 반 정도 이상, 50점 이상을 우리가 상법 조문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부 방법론은 과거의 경우는 이론을 많이 공부했는데 필요가 없어요.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을 살짝 공부하고 그다음 기출지문 문제를 갖다가 살짝 공부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30문제, 34문제 중에서 30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출문제 분석 공부 방법론을 보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출문제,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어떤 부분은 이제 10년 분석 과거에, 10년에 따라서 이제 한번 섞어서 나온다. 5년 분석, 이렇게 5년에 따라서 이제 섞어서 나온다. 5년에 나왔던 문제들이 다시 안 나오고 이제 5년마다 이제 나온다. 10년마다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3년마다 나온다. 3년 분석, 2년 분석, 이런 식으로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10년 분석, 5년 분석은 이걸 없애려 버렸어요. 거의 이제 뭐냐면 3년 분석, 2년 분석 이렇게 이제 나오는 어떤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기출 지문에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요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우리가 26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27년도에 나올 거냐 말 거냐. 거의 안 나온다 이런 얘기죠. 거의 안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법 총칙을 하다 보면 상법 총칙의 문제는 뭐 우리가 조문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매년 거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법 총칙은 좀 예외적으로 매년 나왔던 중심 주요한 영역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어떤 부분. 나머지는 우리가 작년에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올해는 안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걸로 이제 얘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상호
상행위 부분에서 우리가 상법상 특수한 계약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도 공부해야 되고 상법도 공부해야 되고 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민법 내용들은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이제 민법의 경우에 이제 계약 부분이 전형적인 계약이 14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민법과 달리 상법상의 계약이 있어요. 이걸 상법상 특수한 계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고 있어요. 매년. 매년 출제가 되는데 그럼 매년 그걸 똑같은 문제를 공부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니죠. 26년도에 익명조합이 이제 거기 이제 익명조합 상호 계산이 있고 익명조합이 있고 합자조합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섞어서 매년 거기 나와요. 그럼 26년도에는 익명조합이 나왔단 말이에요. 25년도에는 그죠?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상호 계산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럼 27년도에 뭐가 나오느냐? 익명조합은 안 나오고 그죠? 합자조합이 나올 확률이 크죠. 합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호 계산도 공부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경년이잖아요. 2년마다 이제 1년 바로 나왔던 문제는 익명조합은 거의 안 나온다. 거의 90% 이상 안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분석이 이제 2년 분석이죠. 근데 상법 총칙은 이제 그렇게 분석하면 안 된다. 다시 이제 설명해 보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상법 총칙을 이제 우리가 쭉 보면은 82년도부터 출제된 것부터 다 분석이 되어 있지만 그걸 다 공부하면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그걸 다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00년부터 쭉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걸 한번 쭉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보여주는 기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분석할 때는 최소한 뭐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17년도부터는 좀 봐야 되는 거죠. 이제 17년도에 보면은 상법 적용 이런 게 나왔고 19년도에 보면 상법 인용과 법원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문 중심으로 나오니까 상법의 개념에 관계되는 건 1조부터 3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문으로 우리가 내질 않는 거죠. 그래서 19년도에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고, 거의 이제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론적인 걸 섞어서 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게 한번 우리가 3순위로 나올 때가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법의 경우에 이론적인 거를 공부한다 그러면 1조, 2조, 3조 공부하고 그다음에 법원에 관계되는 게 섞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공부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27년도에 그 시험에 이제 출제되는 걸 보면은요. 만약에 상법 적용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1조, 2조, 3조를 공부하고 조문을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객관식 공부한 거죠. 그냥 법원 좀 공부하고 적용 순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주문에서 우리가 좀 종래에 나왔던 것 좀 몇 개 섞어서 공부하면 상법 이론과 법원은 대비하는 겁니다. 이 정도 공부하면 우리가 상법 이론 공부하면서 상법의 개념 공부하면서 상법정 공부하면서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죠. 제가 공부하는 방법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뭐냐면은 조문에서 이거는 우리가 나온다. 27년도에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조문이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왔다. 이런 거 다 외워야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중심으로 공부해라. 그럼 이제 객관식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상법 공부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방법은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거고 여기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상법상 상인과 상업사용인 이런 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7년도에 보면 상인 자격이 나오잖아요. 상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4조부터 9조까지가 이제 상인에 관한 규정인데 조문이 작기 때문에 잘 나오질 않아요. 26년도에도 이제 섞어서 상인이하고 상인이 섞어서 나오는데 조문이 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상인 자격이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빈출 영역 취득과 상실의 경우로 해서 빈출 영역이었던 것들인데 이론적인 거니까 상인 자격도 우리가 빈출되는 영역으로 안 나오는 거죠.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의 범위가 비교적 총칙에서 좀 우리 소홀해졌다. 원래 제일 중요한데 소홀해졌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상인 자격 이런 것들은 이제 이론적인 건데 이런 걸 다 공부하느냐라고 하면 뭐 이론적인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출지문에서 나왔던 거 몇 개만 좀 외워두면 그냥 다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상법 조문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론적인 어떤 것이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 한 10개년 정도만 잘 분석해 두면 거기에 이론은 다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10개년 우리가 주로 주도가 아니고 3년, 2년이니까 거기에 이제 분석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론적인 어떤 부분이 상법 총칙에서는 비교적 이론이 좀 가미가 되면서 상법 총칙에서 이론적인 게 이제 적어지니까 옛날에 이제 두 문제까지도 내고 조문을 내니까 이제 세 문제 지금 내고 있고 그다음에 조문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의대의자의 성명은 이제 상호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자주는 옛날엔 좀 나왔는데 이론적인 걸 많이 나왔을 때 명의대유자 책임도 좀 많이 나왔는데 잘 안 나오고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명의대유자의 책임이라든가 상법의 적용 문제, 개념, 그죠? 이념과 이제 법원 이런 것들은 이제 3순위로 이제 제가 한번 이순위 3순위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나머지는 이제 조문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게 되는 거죠. 쭉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23년도에 출제된 거, 24년, 25년, 26년 요 세 개 정도만 잘 분석해보면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영역들이 된다는 거죠. 23년도에 상인 및 상인 자격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니까 공부를 빼면 안 되겠고요. 상업 사용인을 이렇게 보면은요, 상업 23년도에 나왔고, 24년도에 나왔고, 25년도에 안 나오고 26년도에 또 나왔잖아요. 그럼 상업 사용인이 1순위예요, 시험에서. 그러면 이제 상업 사용인은 상법 10조부터 17조에 나와 있는 조문만 다 외우면 거의 95점 정도고, 한 5점 정도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은 이제 이론적인 것도 좀 약간 섞이는데, 이건 기출지문만 좀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상업 사용인 대비하는 거죠. 우리 조문을 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조부터 7조까지 외워두면 우리가 상업 사용에는 우리가 아, 공부하는 어떤 부분이고요. 상업 사용인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요, 26년도에도 전반적인 어떤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또 전반적인 문제가 안 나오냐? 또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뭐가 나오느냐? 지배인이나 경업금지 의무 이렇게 24년도에 두 문제가 나왔잖아요. 상업 사용인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업 사용인은 전반적인 문제 10조부터 14조까지가 지배인에 관한 10조부터 14조가 지배인에 관한 문제고 15조가 이제 부분 포괄 상업 사용인이 나오고 16조가 물건 판매 점원이죠.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그다음 17조가 경업금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조문대로 다 외우면 우리가 충분히 대비해야 되지. 이건 시험에 우리가 또 나왔어도 공부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7년도에. 이게 조문입니다. 조문을 외워야 돼요. 그럼 나오면 맞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업 양도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한 문제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상호도 이제 이렇게 좀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26년도를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요, 상업 사용인이 나왔죠. 그래도 지배인 경업금 지분은 포기할 수가 없다. 상호가 나왔죠.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이 상호는 최근에 영업 양도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업 양도가 나올 확률이 적지만 포기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1순위 문제를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순위를 제가 이제 우리가 26년도에 나오긴 했지만 상업사용인인 상호의 전반, 그다음에 이제 영업 양도 요 세 가지가 1순위다 이런 얘기고 상업정보와 상업등기를 나오면 이제 27년도에 나올 확률이 적지만 뭐 계속 또 나오니까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면 조문이 많지 않으니까 기억해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법 총칙의 출제 영역은 이제 대충 설명했는데 분석을 해보면 이제 7가지 형태입니다. 상법의 적용과 개념, 요게 이제 3순위다. 상인 요것도 3순위다. 상업사용이 1순위, 상호 1순위, 상업정보, 상업등기 요건 3순위, 영업양도 요거는 1순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27년도에 공부할 영역은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6년도에 나온 거는 빼야 되지만 상법 총칙은 뺄 게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억을 해보면 상행위 부분에서는 우리가 익명조합이 나왔다 그러면 27년도에는 익명조합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상호계산이 25년도에 나왔잖아요. 그럼 상호계산이 나올 수도 있고 합자조합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세 가지가 빈출 영역이니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야. 3개년이죠, 그러니까. 3개년마다 나오는 건데, 합자조합이 나올 확률이 거의 90%다, 이런 얘기예요. 합자조합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호계산도 나올 수 있고, 익명조합은 안 나온다. 이런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상법 총칙은 이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자. 2주년, 그죠? 3주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된다. 최근에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고. 5주년이 이제 그냥 3주년, 2주년, 2주년으로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공부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7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7년도 출제 가능 영역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 방법은 상법 총칙에서 이념 등 이렇게 이제 이론적인 거 공부하는 거 아까 설명을 했죠. 나머지 조문 공부하면 되겠고 출제 영역은 이렇게 이제 7가지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1순위로는 이제 상업 사용인에 관한 문제가 1순위다. 그러면 상업 사용인은 지배인, 경업금지 의무, 그다음에 상업 사용인 전부. 상업 사용인 전부다 그러면 10조부터 17조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배인은 우리가 10조부터 14조, 그다음에 경업금지 의무는 17조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업 양도가 나오고 상호 전반이죠. 이 상호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상호에 관한 문제가 이제 상호 가등기. 26년도에도 이제 가등기가 섞어서 나오긴 했는데 상호 가등기 22조의 2조, 그다음에 상호 가등기, 상호 전반, 그다음에 명의대유자의 책임. 근데 명의대유자의 책임은 종래에는 과거에는 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론적인 거니까 잘 나오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상법의 이념 및 법원, 상인 및 상인 자격, 이 상인 자격에 관한 문제가 한 번쯤 나올 때가 됐어요, 요게. 그다음에 이념과 법원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삼수리를 넣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업장부와 상업등기는 나올 확률이 적지만 그래도 섞어서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뭐 4개, 45조문이니까 그냥 섞어서 그냥 대충 막 섞어서 냅니다. 그래서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법 총칙 제1강, 총강 제1강 상법 총칙 출제 영역의 분석은 여기까지 마쳐보겠습니다.